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란 광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사람이 살기엔 적합지 않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현대식 삶의 여러 유용한 도구들이 있어서 장비들이 있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 옛날에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곳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네, 호렙산을 지나서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였던 바란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다가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입니다. 신광야 있고요, 신의 광야 있고요, 바란 광야 있고요, 신광야 있고요. 사실은 이 광야들 한 가운데를 관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의 이런 광야들 한 정 가운데를 관통했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과 또한 먹을 것과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물 문제는 반석을 치더라도 곳곳에 반석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은 광야와 광야 사이사이에 그래도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오늘 여기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 앞에 펼쳐진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왔던 광야는 다 돌산이고 모래들이고 돌과 모래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는 이 광야 신광야는 협곡입니다. 이 산과 산이 있고 그 산과 산에 깊은 계곡이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야가 있고요. 그 광야에 깊은 협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물이 흘러 지나가는 협곡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지나쳤던 신광야, 만나러 얻었던 신광야는 모래 광야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들이 스며듭니다. 신의 광야도 역시 모래와 돌로 섞여져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정중앙에 있었던 바란 광야도 어디로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광야도 넓고 크고 두렵지만 또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앞에 그 광야는 신광야는 또 다른 신광야는 비가 오면 그것이 흐르고 또 흘러서 홍해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 동쪽 홍해로 흘러내려가면서 드디어 협곡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광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은 네게브 사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이름으로서 네게브 사막. 네게브 사막과 신광야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어디를 기준 삼아서 지중해 쪽으로는 네게브, 홍해 쪽으로는 신광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광야이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동과 서를 그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광야가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더라고요. 네, 여기 비가 오자마자 위에서부터 비가 오자마자 저쪽 상 위에서 비가 오자마자 물이 흐르면서 바싹 말라있던 개울이 물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개울이 되고 그치고 마르면 또다시 건천이 되는 것을 갖다가 와디라고 합니다. 이러한 와디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와디가 평소에는 말라있지만 그래도 우기 때에는 이 와디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야와 다르게 이 신광야, 두 번째 신광야에는 협곡과 더불어 협곡 물이 흘렀던 근처에 많은 식물들이,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곳을 갖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여전히 물이 흐르던 흔적과 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풀들과 나무들과 또 여러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광야 위쪽과 아래쪽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 수 있습니다. 또 물이 제공되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탐정들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아시죠? 12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12명이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탐하고 올까요? 네, 여러 곳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가 사해이고 갈릴리고 헤르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 어디까지 보내면 될까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상상외로 먼 곳까지 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네, 일단은 산지로 올라가서 갑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네, 르홉이라고 하는,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르홉이라고 하는 도시는 명확지 않습니다만은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맛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미 헤르몬산 지나고 다마스커스, 다메섹 지나고 한참을 더 올라가서 지금의 시리아 북쪽 또 터키 남쪽 부분에 하맛이 있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은 이 땅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이 땅의 끝이 어딘지 한번 밟아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맛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하맛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이르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땅이요, 살 수 있는 땅, 그 길이에 또 한 배를 더 올라간 곳에 이 하맛이 있습니다. 12 정탐꾼은 정말 가나안 땅을 멀리도 보고 넓게도 보았던 것입니다. 하맛입니다. 현대 하맛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고대 유적이 있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한가운데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른다고 하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고 아주 좋다는 조건이 됩니다. 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수로를 관리하는 수차도 있군요. 아주 아름다운 하맛의 장면입니다. 시내 한가운데 있는 강의 한 장면입니다. 하맛이 이렇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이 12 정탐꾼들이 가져온 것이 뭐라고요? 네, 여기에 이스라엘 상가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과일 상가의 사진인데 정말로 이스라엘 과일들은 맛있습니다.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그런 단맛이 납니다. 근데 12 정탐꾼이 가져온 과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입니다. 석류입니다. 저는 석류를 잘 먹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석류가 달더라고요. 그래서 석류 맛이 원래 단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단맛은 아니고요. 조금 신맛이 난다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가게에서 산
석류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정말 답니다. 많은 성경의 땅 탐사자들이 여리고에 가면 꼭 무화과를 사오게 됩니다. 많이 사오게 됩니다. 1년 내내 먹으려고요. 너무 단맛이 나기 때문에 끊이지 않게 손이 가는 그런 과일입니다. 가나안을 만날 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내놨던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너무너무 풍성하고 맛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2명의 친구들 전체 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됩니다.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들을 보고하는 것 그 자리에서는 이 12친구들이 동일한 보고를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 사실들을 보고 판단하는 이야기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아멜렉 자손이 있고 헷 사람이 있고 여부스인이 있고 아모리인이 있고 이미 가나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12명의 탐정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둘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한쪽 10사람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합니다. 악평. 민수기서 13장 32절에 bad report. 리포트는 좋은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리포트에 대한 해석을 bad,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악평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조용하게 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를 또 앉히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좀 다독거리고 그런 다음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다른 두 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땅과 산지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 치고 들어갑니까? 사실입니다마는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거기에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보고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네,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 강함을 극복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손으로 그들이 이제까지 약함을 극복하면서 강함을 이겨나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학대입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평을 하였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두 사람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의 본질인 두려움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보고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가능성은 남아있다. 제약이 좀 따르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것이 두 정탐꾼의
아주 용감한 보고였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10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기에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결과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전혀 4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열하루길이면 갈 만한 그러한 땅을 갖다가 돌고 돌아서 1년 넘게 1년 첫 해를 보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난의 숫자를 얻어 갖게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과정을 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